안녕하세요. 예, 쌤들 반갑습니다. 저는 징검다리 플래너 개발자 하태민입니다. 오늘은 학생들의 학습과 또 생활을 돕기 위한 플래너를 어떻게 잘 지도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플래너 하면 많은 선생님들이 경험도 물론 있겠지만 쉽지 않다 이렇게 많이 말씀하시죠. 맞습니다. 그런데 이 플래너는 효과는 정말 강력합니다. 그래서 좀 더 효과적인 지도 방법을 안다면 아이들에게 굉장히 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오늘 제가 그러한 사항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그간의 경험을 바탕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선생님들은 플래너를 처음 시작할 때 이 세 가지 정도의 걱정을 합니다. 아이들이 잘할까? 효과가 있을까? 괜한 업무 부담이 되지 않을까? 맞습니다. 이런 걱정하지 않고 시작한 선생님은 없을 겁니다. 문제는 이런 걱정이 돼서 그만 두는 거냐 아니면 도전하지 않느냐, 이것보다 이런 걱정에도 불구하고 도전하는, 그게 더 중요하겠죠. 그 아이들한테도 도전하라고 하지 않습니까? 아마 플래너가 처음 시작하는 선생님들한테는 도전이 될 겁니다. 오늘 강의 목차는 크게 네 가지인데요. 첫 번째, 왜 플래너인가? 그 이유가 중요하죠. 두 번째, 교사의 사전 준비 두 가지. 이 플래너를 잘 쓰기 위해서 아이들이 선생님이 먼저 준비할 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효과적인 플래너 지도 비결 6가지. 플래너는 선생님이 어떻게 지도하냐에 따라서 영향이 많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이 비결을 6가지 소개하겠습니다. 그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왜 플래너인가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오랜 기간 동안 오프라인에서 아이들을 만나고 교실에서 이렇게 면대면 하면서 교육을 해왔잖아요. 그런데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는 좀 온라인에서 교육 활동을 하고 있고, 때로는 온라인 오프라인 블렌딩해서 이렇게 하게 됩니다. 이러므로 인해서 우리 선생님들도 물론 피곤하고 그리고 부담되는 게 많지만 아이들의 학력이 굉장히 저하됩니다. 이런 우려가 아마 여러분도 있을 텐데요. 최근에 조사해 보니까 실제 통계에서 이런 게 잡혔더라고요. 사실 선생님과 아이들이 만나서 교실에서 이렇게 얼굴을 보면서 하는 이 교육, 이게 정말 굉장히 큰 영향력을 미치죠. 아마 어쩌면 최근에 와서 이런 온라인 교육으로 인해서 편리함도 있겠지만 면대면 교육의 어떤 그 효과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된 것 같아요. 어찌됐든 아이들이 혼자 공부하는 시대다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지금 이런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이 뭐냐 하면은 바로 이 두 가지입니다. 주도적 학습 습관과 규칙적인 생활 습관, 이것을 얼마나 잘 유지하고 가져가느냐. 이런 아이들은 오히려 학습이 떨어지지 않고 잘 유지해 나가고요. 그렇지 않은 아이들은 아주 낮아지게 됩니다. 그런데 아이들 중에 이거를 잘 유지해 나가는 아이들이 얼마나 될까요? 자, 이때 우리 선생님들은 이런 아이들이 좀 더 이거를 잘 가져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필요한데, 저는 그 도구로서 플래너를 추천합니다. 플래너는 이번에 이런 온오프라인 교육 때문에 만든 건 아니고요. 벌써 역사가 10년이 됐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지금 같은 상황에서, 어떻게 보면 홍콩 같은 상황에서 이 플래너가 훨씬 더 필요하다는 게 저는 최근에 더 깨닫게 되고요. 이런 플래너 아이들에게 잘 지도하고, 또 그래서 아이들이 플래너를 통해서 좋은 효과가 나려면 먼저 교사가 두 가지의 준비가 필요합니다. 그 첫 번째로 저는 꼽는 게 교사 연수입니다. 여러분, 보통 플래너는 아이들이 쓰는 거지 않습니까? 그리고 플래너 이렇게 보면 이거 이렇게 쓰는구나, 이런 데는 이런 걸 쓰게 하는구나, 이렇게 금방 알 수 있죠. 그런데 뭐 굳이 교사 연수까지 필요하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하지만 교사 연수를 받는 것과 받지 않는 것에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교사 연수에서는 주로 플래너의 가치나 효과에 대해서 이해하게 되고요. 또 효과적인 지도 방법에 대해서 배우게 됩니다. 이 연수를 들었던 선생님들이 이런 피드백을 많이 주십니다. 그동안 여러 차례 플래너를 시도했지만 실패했었다. 이제 그 이유를 알았다. 여러분도 오늘 이 연수를 통해서 아마 이런 것들을 알게 될 거고요. 왜 연수가 중요하다고 하는지를 이제 뒤로 갈수록 여러분이 더 깨닫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 교사가 먼저 준비해야 될 것은 적절한 도구를 아이들에게 주라입니다. 보통 기록한다고 해서 그냥 노트라든가 이렇게 하얀 백지 같은 걸 주고 쓰라고 하면 효과적이지 않을 뿐만 아니라 굉장히 힘듭니다. 그래서 여기 화면에 보는 것처럼 이렇게 어떤 형식을 갖추고 아이들이 거기에 내용을 채우는 이런 일종의 플래너를 주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소개할 플래너는 징검다리 플래너입니다.
네이버나 구글에 징검다리 플래너를 치면 굉장히 많은 자료가 나옵니다. 세 가지 정도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요. 첫 번째,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은 학생들이 사용한 플래너가 이 징검다리 플래너입니다. 현재까지 약 15만 명 학생이 사용했습니다. 두 번째는 현직 선생님들과 학생이 개발에 참여했다는 것입니다. 이 플래너는 처음에 제가 개발했지만 그 이후에 함께하는 선생님들과 또 이 플래너를 쓰는 학생들의 피드백을 통해서 오랫동안 여러 번에 걸쳐서 수정과 보완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플래너가 된 거고요. 그래서 어쩌면 징검다리 플래너의 개발자는 많은 선생님과 학생들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세 번째, 매 학기마다 전국 공모전을 개최하고 있습니다. 방학 때마다 2번 실시하는데요. 올라오는 학생들의 플래너를 보면서 또 그 플래너에 있는 아이들의 소감문을 보면서 저는 굉장히 많이 힘을 얻고요. 동시에 감동을 많이 느낍니다. 징검다리 플래너가 이렇게 10년 동안 장수하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은 그 이유는 바로 이렇게 플래너를 직접 쓰고 공모전에 낸 그런 많은 학생들 덕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도 혹시나 플래너를 이제 아이들에게 지도하게 된다면 방학 때 이 공모전에 내보시면 아이들에게 엄청난 동기부여를 해줄 수 있습니다. 자, 이제부터 효과적인 플래너 지도 비결 6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이것은 제가 오랫동안 플래너를 지도하는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플래너를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아이들에게 지도할 수 있는가 이런 거에 대해서 정리를 한 것이고요. 실제 이런 질문을 많이 받았습니다. 제가 먼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시작하라입니다. 두 번째, 기록과 플래너의 효과를 믿어라입니다. 세 번째, 플래너의 구성과 의도를 잘 파악하라. 네 번째, 효과적인 기록의 방법을 가르쳐라. 다섯 번째, 처음 한 달의 에너지를 집중하라. 여섯 번째, 칭찬과 격려로 동기부여하라. 어쩌면 뻔한 얘기 같지만 이 6가지만 여러분께서 잘 인지하고 또 지도 방법을 적용한다면은 여러분이 지도한 학생들이 플래너를 끝까지 잘 써서 굉장한 효과를 아마 얻게 될 것입니다. 이제 하나씩 보겠습니다. 첫 번째,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시작하라입니다. 우리가 보통 어떤 일을 시작할 때 되겠어? 어려워? 끝까지 쓰는 애들 못 봤어? 귀찮아? 이런 생각들을 하고 시작할 수 있습니다. 걱정이 되는 것들은 더 그렇죠. 하지만 될 수도 있지 않을까? 그만큼 쓰는 것도 그만큼 얻는 것도 있을 거야. 끝까지 쓰는 애들도 있긴 있더라고. 한번 해보자. 이렇게 약간 열린 그리고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도 시작할 수 있죠. 이왕이면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시작하는 게 좋겠다. 그리고 시작이 반이라는 거 있잖아요. 그것은 시작하는 것도 물론 반이지만 이미 시작할 때 이렇게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하면 성공에 그나마큼 가까워지죠. 또 자신의 마음가짐도 달라집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이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시작하자. 아이들한테도 처음 시작할 때 이거를 강조하는 게 좋습니다. 두 번째는요, 기록과 플래너의 효과를 믿어라입니다. 저는 믿지 않습니다. 저는 이미 알고 있죠. 그러나 처음 시작할 때는 기록과 플래너의 효과가 어떤 건지 좀 믿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여러분한테 무조건 믿어라 이렇게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제가 기록과 플래너의 효과를 조금 모아서 정리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록의 효과는요, 학습 습관의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보통 우리가 TV 같은 데서 많이 하는데요, 학습이 좀 잘 안 되는 아이들을 전문가들이 한 달, 2달 이렇게 코칭을 해주잖아요. 그리고 나서 학습이 많이 좋아진 것들을 이렇게 보이게 되는데, 이런 것을 비포 애프터 프로젝트라고 그래요. 이럴 때 그 중간에 뭔가를 얘들에게 시도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죠? 예, 그럴 때 가장 많이 하는 게 어떤 거냐면 학습 습관을 잡아주는 겁니다. 예, 이거는 거의 예외가 없어요. 자, 그러면 학습 습관을 잡아준다는 것이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럴 때 가장 많이 사용하는 도구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플래너입니다. 그러면 학습 습관이 뭔가, 어떤 습관이 학습에 도움이 되는가 궁금하시잖아요. 연구에 가면 이 3가지가 주로 공부를 잘하는 학생들이 갖고 있는 대표적인 학습 습관입니다. 첫 번째는요, 주도적으로 수업에 참여합니다. 예, 당연히 수업에 주도적으로 참여할 때 집중하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대충 어쩔 수 없이 있는 거하고 다르겠죠. 여러분도 지금 이 강의를 주도적으로 듣는다면은 훨씬 더 많은 게 기억되고 그리고 느낌도 더 좋아질 겁니다. 두 번째, 보고 또 본다입니다. 이거는 반복하는 거잖아요.
공부 잘하는 일도 한 번 보고 다 외우고 그러지 않습니다. 반복하는 게 되게 중요하고 또 나중에 시험에 다가오면은 빠른 시간에 여러 번 또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습관들을 들이는 게 공부에 도움이 되고요. 세 번째, 계획하고 반성한다입니다. 뭔가를 계획하면 다 그대로 되지 않지 않습니까? 해보고 안 되면 다시 고치고 그러면서 효과적인 방법들을 익히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세 가지 습관이 매우 중요합니다. 공부가 어려운, 그래서 우리가 도와줄 아이들한테는 이 세 가지 습관을 들이게 하는 게 필요한데, 입장에서 보면 이거 하나하나를 학생들에게 지도한다는 게 상당히 어렵고요. 또 우리가 맡고 있는 아이들은 뭐 한두 명이 아니지 않습니까? 예, 2, 30명 되는데 그 아이들에게 이걸 다 어떻게 지도합니까? 그게 바로 현실에 우리가 겪고 있는 어려움이고요. 저도 이제 옛날에 교사를 했기 때문에 이런 어려움을 잘 알고 있습니다. 제가 플래너를 개발한 것도 이런 배경에서 그래요. 제가 이제 그 아이들에게 고등학교에서 선생님을 할 때 우리 반 아이들에게 이런 걸 좀 지도해주고 싶은데 인원이 그때는 한 40명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볼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고민하다가 아이들이 뭔가를 자기 학습이나 이런 걸 기록하는 것을 만약에 할 수 있다면 내가 그 기록된 것만 봐도 아이들의 이런 그 부족한 점과 또 도와줄 것들이 다 보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 가지고 만든 게 플래너예요. 학습뿐만 아니라 관계라든가 꿈 이런 것도 내가 체크해보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만든 징검다리에는 학습뿐만 아니라 꿈과 관계 요소를 함께 다 넣었어요. 그래서 어쩌면 담임선생님 입장에서는 시간을 더 비는 효과가 있습니다. 어찌됐든 플랜은 가장 기본적으로 학습면에서 봤을 때도 이 세 가지의 습관의 변화를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제가 그 사례에서 이제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 아이들은 중학교 2학년들인데요. 플랜의 계획을 쓰면서 계획을 실천하기 위해 노력했고 그 결과 2학기 중간고사 때 내신 90%, 60%로 뛰었다. 굉장히 성적이 많이 올라갔지 않습니까? 달라져도 성적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다음에 한번 더 보면요. 수업시간 내용을 기록한 덕분에 복습의 효과로 내용이 더 오래오래 머리에 남고 기록을 하기 위해 수업시간에 집중할 수 있는 건 있는 것 같다. 집중하는 거, 그리고 복습, 그리고 수업 내용을 기록하는 거, 다 이게 뭡니까? 학습의 습관에 포함되거든요. 이런 것들이 기록을 통해서 나타나는 거죠. 그리고 기록의 효과 두 번째는요, 지적인 변화를 가져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통 지적이다, 그리고 학습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그 머릿속에서 이 기억과 이해하는 작용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우리가 뭔가를 기억하고 이해하는 그런 활동을 하면 우리 뇌에서는 사실 이런 반응이 나타납니다. 실제 이게 뇌세포 뉴런을 확대한 모습인데요. 우리가 뭔가를 기억하고 이해하기 위해서 막 애쓰잖아요. 그러면 신호가 이렇게 갑니다. 이게 계속 반복되면요, 밑에 있는 이렇게 부풀어 오릅니다. 부풀어 오르면 그 다음부터는 신호 전달이 빨리 되기 때문에 훨씬 수월하게 기억되고 그리고 잘 이해가 됩니다. 자, 이렇게 되기 위해서 굉장히 중요한 습관 두 가지가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은 바로 복습과 기록하는 습관입니다. 이 두 가지를 하면 이걸 기억과 이해해서 이 뇌에서 이런 게 만들어지는 데 도움이 많이 되는데요. 그러면 복습과 기록의 습관을 어떻게 하면 들일 수 있을까? 이때 가장 효율적인 도구가 바로 플래너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친구들은 수학 C반이에요. 수학 C반은 공부를 좀 많이 못하는 아이들이잖아요. 이 아이들이 수학 A반으로 직행한다. 이거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들의 소감문에 이런 게 있었습니다. 플래너를 쓰면서 요점을 파악하고 공식도 외우고 해서 중간고사 시험을 본 결과 제일 높은 반으로 바로 올라갔다. 반 친구들이 너 가우스냐? 하고 놀라워했다. 솔직히 나도 놀라웠다. 여러분, 본인도 놀라운 거죠. 그래서 이 기록을 하고 하는 이 효과가 이런 그 지적인 변화도 가져온다는 것. 제가 사실 이런 사례는 굉장히 많이 봐와요. 오늘 제가 이제 소개하는 건 제가 하나만 소개합니다만 굉장히 많습니다. 실제 여기 아이들 한번 더 보면 이 친구는 이제 고등학생인데요. EBS에서 나왔던 아이죠. 지금 1학년 1학기 수학 내신이 9등급입니다. 2학년 2학기 수학 내신이 1등급이죠. 상당한 변화가 일어났죠. 다른 것도 다 좋아졌지 않습니까? 이거 쉽지 않습니다. 이 학생이 그래서 EBS에 나오게 됐는데 물어봤어요. 어떻게 이런 변화를 일어났는지, 거기에 가장 큰 도움이 된 게 뭐였느냐, 이런 질문에 이 친구가 바로 징검다리 플래너가 가장 큰 영향을 미쳤다. 그리고 긍정카드가 두 번째 영향을 미쳤다고 했는데, 긍정카드는 명언이라든가 좋은 글을 모아놓은 카드를 말해요. 거기 그런 걸 읽으면 좀 힘이 되잖아요. 그죠?
그런데 징검다리 플래너 안에 바로 긍정 카드에 있는 문장들이 여기 들어 카드도 제가 개발했기 때문에 여기 있는 컨텐츠를 징검다리 플래너에도 상당히 많이 넣어놨어요. 그러니까 징검다리 플래너 하나만 가지고 이 두 가지를 다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친구는 담임쌤한테 플래너를 이제 선물을 받았고요. 이 담임쌤, 여러분처럼 이런 연수를 저한테 받았던 쌤이십니다. 지금 이 선생님은 벌써 한 8년 됐는데요. 매년 학생들한테 이 플래너를 지도하고 있습니다. 이 친구는 이제 교대에 입학했던 학생인데요. 교대 또 공부 좀 잘해야 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후배들이 공부 어떻게 했는지 많이 물어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블로그에다가 자기가 공부한 내용을 이렇게 이제 올려놨더라고요. 여기 이제 지금 이렇게 스프링으로 되어 있는 거 있죠? 요게 바로 징검다리 플래너고요. 이 친구는 고3 때 담임쌤한테 플래너를 선물 받아서 플래너를 시작을 했더라고요. 자, 이 친구가 써놓은 글을 잠깐 한번 보겠습니다. 이 플래너는 주로 수업 시간에 배운 내용들을 쉬는 시간에 간략하게 적어보면서 복습을 하게 되어 있었는데 정말 도움이 많이 되었어요. 사실 저 몇 줄 쓰는데 몇 분이나 걸리겠어요. 기껏해야 2, 3분. 진짜 2, 3분밖에 안 걸립니다. 근데 저게 쌓이고 쌓이니까 굉장히 많은 양이 되더라고요. 이거 진짜 핵심입니다. 특히 고3 때는 수능 선택 과목이 아닌 과목들은 따로 시간 내서 공부하기가 힘든데 수업이 끝나고 바로바로 복습해 주니까 시험 공부할 때 시간을 많이 절약했어요. 정말 이 친구는 제가 이 플래너를 통해서 도움을 주고자 하는 그것을 아주 제대로 맛본 것 같아요. 저는 선생님들이 가끔씩 또 학생도 그렇고 고3 애들은 공부하기 바쁘니까 이런 플래너 쓸 시간이 없다 이렇게 하는데요. 오히려 플래너를 쓰는 것이 시간을 절약해 줍니다. 그건 잘 몰라서 그런 거고요. 이런 학생 같은 경우를 예를 보시면 특히 이제 정시 같은 경우는 좀 덜한데 이 같은 경우에는 그 내신이 중요하거든. 학교 생활기록부에 있는 것도 중요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 꼭 수능 과목 집중하는 게 아니라 다른 것들도 무시할 수 없거든요. 이런 플래너를 사용하면 그런 것까지 이렇게 효과적으로 적은 시간으로 마크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한번 살펴보았고요. 기록의 세 번째 효과는 조절력을 갖게 해준다는 것입니다. 보통 청소년 시기는 감정에 굉장히 많은 발달이 일어난 시기거든요. 그 반면에 생각과 감정을 이렇게 컨트롤하는 능력인 조절력은 많은 발달이 이루어지지 않는 시기예요. 그래서 이때를 질풍노도의 시기, 주변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러한 조절력은 우리 뇌의 앞쪽에 전두엽에서 관장을 합니다. 자, 그런데 뭔가를 쓰는 거 있잖아요. 그죠? 기록하는 것이 바로 이 전두엽의 조절력을 높여주는데 아주 좋습니다. 실제 뇌과학에서 밝혀진 문장인데요. 연구 결과인데요. 펜을 들어서 뭔가를 쓰면 마음의 걱정과 두려움, 슬픔의 감정을 누그러뜨릴 수 있다 이런 거거든요. 우리가 뭔가를 쓴다는 것은 우리 안에 있는 심적인 어려움을 이렇게 편안하게 만들어준다 이런 얘기인데요. 실제 아이들의 사례에서 그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 있는 아이들은 공부를 좀 잘하는 상위권 학생들인데요. 상위권 학생들이 플래너를 쓰면은 그들의 소감문에서는 가장 많이 나오는 게 이런 거예요. 나는 공부는 잘하는 편이었다. 그러나 감정적 기복이 있어서 어떨 때는 성적이 곤두박질 치곤 하였다. 선생님으로부터 징검다리 플래너를 받았으면서부터 마음의 안정이 찾아왔다. 나의 방황을 잡아준 플래너와 소개해준 선생님께 감사한다. 그렇죠. 여기 나오잖아요. 공부 잘하는 애들은 플래너 안 써도 기본적으로 학습에 대한 능력이 있기 때문에 학습하는데 어려움이 없습니다. 하지만 플래너를 쓰면서 아이들이 가장 많이 받는 혜택은 바로 이런 정서적 안정입니다. 이 아이들은 정서적 안정만 되면 공부는 확 올라가거든요. 자, 플래너의 효과 마지막 세 번째는 마음의 안정이었습니다. 자, 제가 지금 기록과 플래너의 효과를 여러분에게 무조건 믿어라가 아니라 믿는데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세 가지로 정리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다시 한번 보면 학습 습관의 변화가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지적 능력의 변화, 그리고 세 번째는 조절력의 변화입니다. 우리가 돌이켜보면 이런 것들을 아이들에게 다 어떻게 변화를 이렇게 줄 수 있습니까? 이거 하나하나가 다 전문가들이 하는 영역이거든요. 그런데 플래너를 통해서 이런 거에 대한 깊은 공부를 하지 않아도 아이들에게 일정하게 또 어느 정도 도움을 줄 수가 있습니다. 자, 세 번째는 플래너의 구성과 의도를 잘 파악하라입니다. 지금 세 번째하고 네 번째는 실제 플래너의 매우 중요한 구체적인 기술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3번, 4번은 좀 더 집중해서 잘 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플래너를 우리가 이제 바라볼 때 이것만 좀 알면 더 좋을 것 같은데요. 모든 플래너는 위클리와 데일리라는 방식의 플래너로 나누어집니다. 위클리 방식은요, 이렇게 주 단위로 만들어진 플래너를 말합니다. 어떻게 구별하냐면요, 여러분께서 플래너 이렇게 딱 사거나 이렇게 구했을 때 플래너를 이렇게 딱 펴잖아요. 그러면 왼쪽 오른쪽에 두 페이지가 보일 텐데요. 이게 이제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일주일치가 거기 다 들어있다. 예, 그러면 그거는 100% 플래너입니다. 반면에 폈는데 한 페이지가 하루다. 예, 한 페이지가 하루다. 그러면 이거는 데일리 플래너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쓰는 양이 다릅니다. 위클리 플래너로 만들면 고작해야 이게 이제 여기 일주일이 들어가야 되니까 이게 하루거든요. 하루 정도 쓸 수 있는 이 면적이 딱 이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여기에 쓰는 거는 뭐 이런 계획하고 그 계획을 실행했는지 안 했는지 이 정도 체크하는 것밖에는 쓰기가 어려워요. 예, 그래서 이런 플래너는 안 쓰는 것보다 낫겠지만 제가 보는 관점으로는 효과적이지는 않습니다. 근데 왜 이런 플래너가 맞느냐? 만들기가 쉽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오른쪽에 보이는 이런 데일리 플래너는요, 한 페이지가 하루니까 쓰는 양이 좀 많잖아요. 예, 그렇지만 풀거번에 쓰는 그런 게 원래 플래너 아니거든요. 그렇게만 하지 않는다면 사실 쓰는 양이 많지 않습니다. 이따 아시겠지만 시간 순서에 따라서 이렇게 그때그때마다 쓰기 때문에 고작 2, 3분밖에 걸리지 않습니다. 자, 징검다리 플래너는 위클리가 아니라 데일리입니다. 이렇게 데일리로 만들어진 플래너가 사실은 좋은 플래너고요. 학습뿐만 아니라 제가 꿈과 관계를 함께 작용해야 된다 그랬잖아요. 그러려면 여기에는 학습뿐만 아니라 아이들의 생활에 관한 것도 쓸 수 있는 칸이 필요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데일리가 적절하죠. 자, 그래서 여러분 오늘 소개하는 플래너는 데일리라는 거. 두 가지만 여러분 알아도 모든 플래너는 구별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제가 제일 중요한 부분에 이 징검다리의 목차를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이게 징검다리 플랜의 구성 목차인데요. 여기 보시면 시간표, 한결, 연간 일정표, 월간 계획 뭐 이런 게 쭉 있고, 여기 성적관리, 자기개발 뭐 이런 거 메모지도 있고 뭐 이런 것들은 사실 어디 플래너나 다 대부분 대동소이합니다. 그래서 이것만 갖고는 징검다리 플랜의 특징이라고 할 수 없는데요. 징검다리 플랜의 진짜 특징은 바로 이 부분입니다. 바로 일일 성장 기록이라고 하는 부분인데요. 그 징검다리 플랜은 데일리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하루 쓰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매일매일 써야 되니까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화면에 보시다시피 이렇게 양식이 만들어져 있는데 바로 이 양식 바로 징검다리 플랜의 가장 큰 특징이자 특허입니다. 여러분께서 이 부분을 가장 많이 지도할 거니까 이제 이 부분을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우리가 뭐 한 달 살든 뭐 한 학기를 살든 기본적으로 우리의 그 리듬은 일주일 단위로 끊어집니다. 그래서 요게 이제 한 주를 시작하는 커버이거든요. 그 바로 이 빨간 박스부터 보시면 결단이란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어떤 일이나 계획을 행동에 옮기도록 단단히 마음먹는 거. 예, 아이들이 플랜을 쓰려면 이런 결단이 필요합니다. 이게 매주 시작할 때 표지에 이렇게 되어 있고요. 본인이 실제로 생각하는 결단에 대해서도 써볼 수 있도록 이렇게 빈 줄이 있습니다. 이런 글만 읽어도 마음이 단단해지거든요. 근데 이게 매 주마다 이 단어가 달라집니다. 그래서 이 단어만 읽는 것으로도 아이들에게 인성교육이라든가 아이들의 심리적인 그 심력을 만들어줄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요 밑에 부분인데요. 바로 녹색 박스입니다. 여기를 한번 보시면 지난주에 고마웠던 일이나 사람 쓰는 가인데 이 친구는 부모님을 썼네요. 그리고 그 이유를 쓰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주위에 이렇게 항상 같이 가까이 있더라도 고마운 분이 누군가 이렇게 생각해 보는 시간, 또 생각해 볼 수 있게 하는 것이 우리가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맺는데 또 영향을 미칩니다. 또 이번 주 읽을 책, 요즘 독서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독서 읽을 책들 하나 제목 써주면 또 잊지 않고 읽게 되고요. 이번 주에 꼭 할 일 하나 꼭 잊어버리면 안 되는 거 쓰고, 여기 이제 날짜를 쓰게 되는데 이거는 본인이 기입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거 이제 쓰면 되겠죠. 자, 그래서 이게 딱 써보면은 앞으로 이제 다가올 일주일이 한눈에 다 들어오죠. 그래서 여기 지금 설명한 거 빨간 박스하고 여기 녹색 박스 있는데 이 부분은 일주일 중에서 언제 쓰면 제일 좋을까요? 어느 타이밍에? 이때는 이거는 일요일날 저녁에 쓰면 제일 좋아요. 그래서 얘들한테도 이 부분은 일요일날 저녁에 한번 잠깐 시간 내서 한번 써봐라. 그러면요 다가올 일주일이
겁먹지도 않고요. 걱정되지도 않고 되게 편안함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요게 넘어가면은 이런 그 일일 양식이 이제 반복되겠죠. 금요일까지. 여기 요거 부분 설명드릴게요. 이제 첫 번째 여기 이제 날짜 쓰고요. 학교에 교실 도착하는 시간을 쓰는 겁니다. 보통 학교가 이제 지각을 잡는 시간이 있지 않습니까? 이건 자기가 도착한 시간 쓰고 자기가 이제 지각했으면 지각을 체크하는데 그 전에 왔으면 정시에다 이렇게 체크하는 거죠. 이거는 이제 누가 뭐 검사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본인이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자기 시간을 쓰고 정시 지각 체크하는 이게 굉장히 큰 효과가 있거든요. 이것 때문에 지각을 안 하게 됐다 이런 아이들의 소감도 많이 있습니다. 그 여기 이제 있는 거는 날씨 체크하는 건데요. 뭐 중학교, 고등학교 플랜에 뭐 초등학교 이런 게 있나 하지만 아이들한테 이렇게 야 하루에 한 번 정도는 하늘을 쳐다보고 이 자연의 변화도 한번 생각해봐라. 그렇게 얘기하면 여기는 충분히 설명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요 밑에 보시면 나에게 한마디가 있습니다. 이 친구는 자기관리, 시간관리만 이렇게 썼는데 자기 자신에게 격려 한마디 하는 거죠. 뭐 대부분 애들은 또 아자아자 막 이런 거 쓰거든요. 자기 자신에게 이렇게 격려하는 메시지를 보내는 거 굉장한 그 컨트롤 능력을 갖게 해줍니다. 여기 할 수 있게 했고요. 오늘의 가치라고 있는데 얘는 노력을 썼잖아요. 이런 덕목의 단어들, 가치 단어를 하나 쓰고 그 단어를 가지고 하루를 산다면 아이들의 인성 발달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치겠죠. 그냥 빈칸을 놓으면 아이들이 쓰지 않습니다. 그래서 요 밑에 보시면 감사부터 쭉 이렇게 단어가 이렇게 나열되어 있습니다. 이런 단어를 보고 여기서 하나 옮겨 쓰면 좀 더 수월하게 쓸 수 있습니다. 자, 그렇게 지도해 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오늘의 할 일. 오늘의 할 일은 뭐 이렇게 보통 플랜에 있듯이 이렇게 쓰고 완성과 미완성 체크하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있는 게 조종례입니다. 이 참 처음에는 없었는데 어떤 학생이 이렇게 피드백을 줘가지고 이 칸을 만들었습니다. 보통 조종례 때는 아이들에게 전달사항을 이렇게 전달하게 되는데 대부분 잊어버려요, 아이들이. 특히 남학생들. 근데 이렇게 이제 쓰게 하면은 잊어버리지 않고 지킬 확률이 커집니다. 자, 그래서 이 부분에다가 쓰게 하면 됩니다. 자, 지금 이렇게 파란 부분을 제가 좀 설명드렸는데요. 이 부분은 하루 중에서 언제 쓰면 제일 좋을까요? 예, 하루를 시작하기인데 언제 쓰면 제일 좋을까요? 예, 바로 아침 조회 시간에 쓰면 제일 좋습니다. 아이들한테 조회 들어오기 전에 잠깐 학교에 와서 제일 먼저 준비하고 제일 먼저 플래너표는 여기 써라 이렇게 하면 아이들이 하루를 정말로 이렇게 붕 떠서 시작하는 게 아니라 안정적으로 편안하게 또 침착하게 준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조회 시간에 이 시간을 한번 가져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파트인 이 부분입니다. 여기 보시면 1교시, 2교시 있고 요 밑에는 과목을 쓰게 돼 있죠. 자, 그리고 여기 칸에 바로 배운 내용을 요약해서 쓰게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요, 1교시부터 이렇게 쭉 되어 있는데 이런 모양을 매트릭스 방식이라고 합니다. 이게 플래너에 잘 안 쓰는 방식인데 진검다리 플래너는 바로 이 방식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좋습니다. 그럼 보시면 1교시에 대한 배운 내용을 여기다 쓰게 되니까 근데 이 칸이 넓어요? 좁아요? 좁죠. 그래서 여기는 학습한 것을 필기하는 곳이 아닙니다. 바로 그날 수업한 것 중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을 두세 가지만 여기다가 뽑아서 쓰는 것이 답입니다. 어떤 친구들은 여기 좁다고 말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경우는 바로 여기다 필기한다고 생각하니까 좁은 거예요. 예, 그래서 요약한다는 거 요거를 애들한테 잘 지도해 줘야 됩니다. 제가 뒤에서도 한 번 더 말씀드릴게요. 자, 그리고 이제 6교시까지 다 7교시까지 끝났으면 이제 방과 후가 있겠죠. 방과 후에 뭐 필요한 거 있으면 여기다 쓰고 그리고 지금 이 빨간색 박스에 있는 거는 그러면 하루 중에서 언제 제일 좋을까요? 예, 이거는 이제 수업 시간 끝나고 화장실 가기 전에 탁 써놓고 가면 제일 좋습니다. 왜? 수업 바로 끝났으니까 기억력도 아주 많이 남아있잖아요. 그게 제일 좋고 뭐 좀 덜하고 하긴 그렇고 좀 그래도 또 추천하는 방법은 수업 시간 말미에 선생님이 뭐 설명하고 있어도 꺼내서 이렇게 좀 기록해 놓으면 괜찮겠죠? 제일 안 좋은 거는 하루 다 끝나고 몰아서 쓰는 거. 이거 제일 비추하고요. 화장실을 급해서 먼저 갔다 오더라도 쉬는 시간에 애들하고 놀기 전에 그래도 써놓고 놀면 이 부분이 이제 빠지 않고 꽉꽉 채워져 갑니다. 그러면 훨씬 더 보람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맨 마지막 부분, 이 부분은 치매어라고 하는 건데요. 내가 사용한 말은 그리고 오늘 내가 한 일 중 잘한 것은
오늘 내가 보완할 것은 이런 거 쓰는 건데요. 이건 하루를 돌아보는 성찰의 시간이고요. 이거는 언제 쓰면 제일 좋으냐? 사실은 저는 이제 종례 때 강추드리고요. 이거는 이제 종례 때 안 써도 뭐 그 양이 얼마 안 되니까 요거는 그 잠자기 전에 하루를 돌아보면서 써도 괜찮습니다. 여러분, 자신을 성찰하지 않고 발전하는 사람은 없어요. 잘했든 잘못했든 하루를 이렇게 한번 돌아보는 거, 그것이 쌓이고 쌓이면 엄청난 내적 내공을 만들어 줍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아이들에게 이렇게 쓰게 하면 되는데요. 이게 지금 한 번에 보면 되게 많은 것 같지만 제가 이렇게 얘기했던 대로 이렇게 그때그때마다 쓰면 불과 2, 3분 집중하는 걸로 쓸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이렇게 쭉 쓰게 되는데, 여러분 눈치채셨는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시간 순서로 되어 있어요. 시간 순서로 이렇게. 여기 아침이고, 그 다음에 일과 시간, 그 다음에 마침이요.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이렇게 시간 순으로 쓸 수 있도록 이렇게 체제가 잡혀 있는 게 얘들한테 굉장히 큰 안정을 가져옵니다. 소감을 해보면 이게 나타나는데요. 계획적이고 짜임새 있는 생활을 시도하게 되었다. 그렇죠. 두 번째, 하루 일과가 규칙적이고 순수. 이게 얼마나 큰 안정을 애들한테 주는지 몰라요. 자, 이걸 꼭 애들한테 여러분 효과로 알고 애들한테도 이런 거 한번 알려주면 좋습니다. 자, 네 번째, 효과적인 기록의 방법을 아이들이 열심히 기록을 하는 애들도 있는데 그런 애들 보면 가끔씩 효과적으로 기록하지 않은 애들이 있어요. 안타깝죠. 그래서 열심히 하는 것도 중요한데 효과적으로 하는 게 중요합니다. 열심히 하는 것은 마음이지만 효과적으로 하는 것은 기술이거든요. 그래서 이걸 애들한테 좀만 잡아주면 좋습니다. 특히 이제 이 가운데 부분인데요. 제가 이 부분은 여러분한테 좀 소개를 드릴게요. 보통 기록을 할 때는요, 4가지 단계가 있습니다. 바로 첫 번째 단계는요, 수업 자료를 모으는 게 1단계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학교에서 나눠주는 프린트물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버리지 않고 잘 바인더 같은 곳에서 잘 보관하는 거, 이거를 1단계 기록이라고 보는 겁니다. 뭔가를 쓰는 것도 없는데요? 예, 맞아요. 꼭 뭔가를 쓰는 것만이 기록이 아니라 기록물을 잘 보관하는 것도 기록이 가장 기본입니다. 두 번째는요, 배운 목록을 기록하는 겁니다. 내가 뭘 배웠는지. 그러니까 내용은 없지만 목차가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책의 목차 같은 겁니다. 일종의. 그리고 세 번째 단계는 배운 내용에 키워드를 쓰는 겁니다. 요즘 아이들이 좋아하는 해시태그 같은 거죠. 키워드를 쓰는 거. 이것도 되게 좋은 기록의 방법입니다. 자, 네 번째 단계는 배운 내용을 요약해서 쓰는 거. 이게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그래서 저는 아이들한테 해보면은 사실 2, 3, 4단 다 골고루 막 나오는데 2단계 쓴 아이들은 3단계 쓸 수 있도록 이렇게 지도해 주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샘플을 좀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여기 한번 볼까요? 이 친구는 이제 뭐였습니까? 1교시 수학 B인데 익힌 문제 풀이 이렇게 썼잖아요. 요거는 몇 단계입니까? 익힌 문제 풀이. 이거는 배운 목록이죠. 2단계죠. 내용이 없지 않습니까? 그냥 뭐 했냐? 익힌 문제 풀이. 익힌 문제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2단계로 쓴 거고요. 요 밑에 있는 학생은 색깔도 예쁘고 글씨도 아주 잘 썼잖아요. 근데 이거는 그러니까 효과적인 방법은 아닙니다. 보시면 1교시 국어죠? 2학년 여자 국어 조용히 자율학습. 예, 뭘 했는지는 알 수 있죠. 하지만 자율학습 시간에 뭐 했는지는 없죠. 2교시 과학실로 이동해서 현미경으로 세포 관찰. 요거는 좀 더 낫지만 세포를 관찰했으면 세포의 무엇을 관찰하고 어땠는지, 시험에 세포 관찰했는지 이런 건 나오지 않지 않습니까? 요건 조금 밑에 건 좀 더 낫네요. 과학실로 이동한 게 얘는 아주 중요하다고 합니다. 현미경으로 뭐 했냐? 양파세포, 상피세포. 요건 이 위에 거보다 좀 낫지만 아쉽습니다. 양파세포, 상피세포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런 세포에서 특징 그런 것들을 조금만 더 쓰면, 그리고 과학실로 이동 이런 거는 안 써도 되는데 이건 다 아니까, 그러면 양파세포를 뭐 눈으로 볼 수 있으니까 현미경으로 봐야지. 그러니까 요 내용이 좀 더 들어갔으면 더 좋았을 텐데 어쨌든 이런 거 다 지금 2단계에 속합니다. 반면에 이제 오른쪽에 있는 이 사례들은 어떤 걸까? 요거는 지금 확산, 증발, 압력 뭐 이런 공식 같은 거 썼는데 이거는 3단계죠. 3단계. 키워드 중심으로 쓴 거죠. 이런 게 시험에 나오지 않습니까? 자, 요거는 몇 단계일까요? 성운, 은하, 그리고 뭐 각각 성운, 성단, 은하에 대한 종류를 썼죠. 이런 게 시험에 나오거든요. 이런 거는 4단계에 속합니다. 이런 방식으로 쓸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필요하죠. 자, 요점을 정리해 쓰라고 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뭔가 요점을 정리한다는 거, 이건 굉장히 중요한 학습의 기술입니다. 아이들한테도 그래서 이런 걸 한번 알려주는 게 좋고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점 정리를 하는 것은 매우 유용한 기술이다. 당신은 당신이 배운 것을 핵심 개념으로 줄여야 하기 때문이다.
이것은 무엇이 정말 중요한 것인지를 결정함을 의미한다. 또한 이것은 주제에 대한 심층적인 사고를 포함하고 더 나은 기억력을 가져온다. 그러니까 요점이 주는 혜택은 정말 많습니다. 이 책은 가속학습이라고 Accelerated Learning이라고 연구에서 개발된 건데요. 좀 더 효과적인 학습을 할 수 있는 것에 관한 책입니다. 여기에 이런 내용이 아주 잘 기록되어 있어서 제가 옮겨왔습니다. 그래서 4단계 이 내용을 요약해서 쓰는 게 중요합니다. 실제 학생들 보시면 이렇게 잘 썼잖아요. 확대 보면 이런데 이건 아주 잘 쓴 학생의 사례고요. 이렇게 쓸 수 있도록 지도하면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아이들이 잘못된 방법을 계속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걸 보여주는 것도 아주 좋습니다. 실제 이거를 써본 학생들이 이렇게 많이 피드백을 했습니다. 작은 칸 안에 가장 중요한 내용을 적어야 하니 자연스레 한번 쭉 훑어보면서 핵심을 파악하려 노력하게 되었다. 그렇죠? 수업 시간 후에 잠깐 기록해 둔 사항의 가치를 이제 알게 되었다. 시험 문제 답이 모두 플래너에 있었다. 이거 정말 제가 많이 보거든요. 이게 요점을 기록하는 거잖아요. 그것도 자주 보게 되었으니까. 왜? 하루가 다 보이니까 한 장에. 그 나중에 시험 보기 전에 이걸 계속 보겠죠. 그래서 실제 시험 문제를 딱 보면 그 답이 플래너에 싹 스크린처럼 지나간다는 겁니다. 이거 애들한테 한번 경험시켜주고 싶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내용을 요약하는 효과입니다. 자, 여러분 이제 5번째 시작할 건데요. 지금 3번, 4번까지가 사실은 제일 중요한 구체적인 지도 내용이고요. 이제 5번, 6번은 사실은 여러분에게 좀 참고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편안한 마음으로 나머지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왜 한 달인가? 보통 이제 습관이라고 하는 게 의식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몸에 배는 행동입니다. 그래서 이게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보통 공부의 습관이 이렇게 안 들여져 있는 아이들은 똑같은 공부를 하면서도 뇌가 굉장히 에너지를 많이 씁니다. 반면에 공부 습관이 이미 되어 있는 아이들은 같은 공부를 해도 뇌가 굉장히 이렇게 그린처럼 에너지를 많이 안 쓰거든요. 근데 이렇게 습관이 되려면 플래너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얼마나 걸리냐? 한 달이 걸린다는 겁니다. 실제 그 플래너를 한 달 정도 쓰면은 약간 변하는 게 뭐냐면 이제 플래너의 기록이 좀 쉬워지고요. 그리고 기록의 맛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부터는 이제 아이들이 본인이 조금 더 에너지를 얻어서 자발적으로 더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한 달만 조금 더 집중해서 지르면 그 다음이 조금 더 수월하겠죠. 아이들의 소감문에서 이게 나타납니다. 매일매일 꼼꼼히 플래너를 쓰는 것이 어렵고 귀찮기는 했지만 맞습니다. 매일매일 쓰다 보니 그죠? 습관이 되어버려서 귀찮아지지도 않고 그달의 플래너를 다 쓰면 뿌듯하고 기분이 좋아서 플래너를 맨날 쓸 수 있게 되었다. 습관이라는 게 이렇게 또 들여지는 거지 않습니까? 두 번째, 처음에는 학교에서 하니까 생각 없이 쓰게 되었다. 대부분 그렇습니다. 한 달 동안 쓰다 보니 나도 모르게 플래너의 기록의 재미를 느끼게 된 것 같다. 재미를 느꼈다. 이제는 다른 무엇이 아닌 나 자신을 위해 스스로 플래너를 쓰고 있다. 이런 변화, 이런 느낌 그냥 얻어지는 것은 아니겠죠. 이제 6번째, 칭찬과 격려로 동기부여하라 이겁니다.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 여러분 아시죠? 아이들에게 교사의 칭찬은 정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아이들은 뿌듯함이 어디서 올까요? 자기가 쓴 기록에 대한 것도 있지만 그걸 봐주는 선생님 또 부모님의 어떤 인정과 칭찬에 또 아이들이 쑥쑥 자라잖아요. 그 윌리엄 글라스라는 심리학자는 제가 좋아하는 심리학자인데요. 자기 스스로가 어떤 그 결정권을 갖고 거기서 뭔가를 선택하고 노력할 때 가장 심리적으로 건강해진다 이런 거에 관심을 가졌던 학자인데요. 이 사람이 학습에 대해서 쓴 글에 보면은 이런 문장이 나옵니다. 학습의 성취 경험은 즐거움이다. 이는 단순히 모르던 것을 알게 되었을 때 느끼는 지적 즐거움만이 아니라 그것을 칭찬해주고 인정해주고 그리고 격려해주는 의미 있는 함께 있을 때 느껴지는 즐거움이다. 밑에 있는 색깔 되어 있는 그게 중요하죠. 우리 교사 여기서 의미 있는 어른이 누굴까요? 바로 교사죠. 우리의 칭찬과 인정, 격려의 한마디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 이상으로 아이들한테 큰 힘을 줍니다. 플래너를 지도하다 보면은 이런 기회가 굉장히 많아집니다. 그럴 때 아이들과 좀 더 심리적으로 거리가 가까워지는 거죠. 이렇게 이제 빨간 펜으로 이렇게 써주는 거죠. 이런 게 아이들에게 동기부여하는 겁니다. 이렇게 플래너 맨 뒤에 보면 이게 쪽지함이 있거든요. 왼쪽 거는 학생이 쓰고 오른쪽 은 선생님이 답변처럼 쓰는 건데 이렇게 주고받는 칸도 마련되어 있어요. 이분도 계셔요. 애들과 좋은 관계가 될 수밖에 없잖아요. 이렇게. 그래서 학생들의 소감을 보면 이렇게 써 있습니다. 플래너를 쓰다가 중간에
그만둔 적이 많아서 망설였다. 하지만 선생님께서 격려해주고 관심을 주셔서 여기까지 올 수 있었다. 이젠 내가 스스로 할 수 있을 것 같다. 이게 우리 교사의 역할 아니겠습니까? 언제까지나 선생님의 관여가 필요하다면 그것은 완전한 교육이 아니겠죠. 결국 그 아이가 스스로 할 수 있다면 그때까지 우리가 도와주는 거죠. 두 번째, 선생님께서 검사하시면서 글을 써주시는 걸 보고, 아까 그 빨간 펜 피드백, 친구들이 2주째 쓰고 있을 때 나는 처음 시작했다. 아이들 이거 받으면 얼마나 행복할까요? 우리는 한두 줄 쓰지만 또 그것도 쉽지 않지만, 그죠? 아이들한테는 그것이 다시 한두 줄이 아닙니다. 플래너를 지도할 때 요거를 여러분께서 정말로 강력한 비타민으로 써보시기 바랍니다. 또 플래너 메인 그 스티커도 있습니다. 하다가 이렇게 좀 붙여주시고, 이게 여러분 다 글로 쓰기 어려우면 가끔씩 이런 스티커 붙여줘도 괜찮습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그 온라인으로 여러분 수업 듣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플래너 지도 비결 6가지 제가 말씀드렸는데, 여러분 이지만 한번 기억을 되살려서 복습한다 생각으로 한번 맞춰볼까요? 1번, 뭐로 생각하고 시작하라? 예, 맞습니다. 긍정적으로. 두 번째, 기록과 플래너의 뭐를 믿어라? 효과를 믿어라. 세 번째, 플래너의 뭐를 잘 파악하라? 예, 플래너는 다 다릅니다. 그 플래너의 구성, 그리고 의미까지 다, 의도까지 파악하면 좋겠죠? 네 번째, 효과적인 뭐를 가르쳐라? 예, 효과적인 기록의 방법을 가르쳐라. 다섯 번째, 처음 한 달의 에너지를 집중하라. 마지막, 뭐로 동기부여하라? 평가, 이런 걸로 도장으로 넣어. 칭찬과 격려로 동기부여하라. 예, 꼭 말씀드렸습니다. 자, 오늘 플래너, 왜 플래너인가, 그리고 교사가 먼저 준비할 것 2가지, 그리고 효과적인 플래너 지도 비결 6가지,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2가지 당부하면서 오늘 강의 마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중간에 중단했다 하더라도 실패는 아니라는 겁니다. 쓴 만큼 나에게 이익입니다. 모든 학생들이 시작해서 끝까지, 학기 말까지 다 쓰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지만 한 달 쓰다가 그만둔 아이도 있고, 2달 쓰다가 희지부지 되는 아이도 있을 겁니다. 그럴 때 너무 스트레스 많이 팔고 끝나게 하는 것도 잘 해야 됩니다. 그래서 아이하고 잘 얘기하셔서 정말 쓰기 힘드니 물어보고, 정말 쓰기 힘들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러면 조금 쉬는 것도 괜찮을 것 같다. 그렇게 하고 그래도 쓴 만큼 이익입니다. 그래서 실패하는 거는 사실 없는 거죠. 예, 그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 학생들에게 여러분 플래너를 이제 지도하실 때도 그냥 막 설명없이 나눠주지 마시고요.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이렇게 강의했던 것처럼 아이들에게 이런 준비 교육을 좀 하고 나서 플래너를 나눠주고 시작하는 게 좋습니다. 제가 이제 여러분들 강의했듯이 이렇게 청소년들 대상으로 제가 플래너에 대해서 이렇게 강의한 영상이 유튜브에 있거든요. 그 영상을 그냥 틀어주시면 수월하게 할 수 있습니다. 꼭 당부 드리겠습니다. 선생님들 긴 시간 동안 온라인에서 듣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여러분께서 아이들 플래너 지도를 잘 하셔가지고 또 엄청난 효과를 보고 또 여러분도 큰 보람을 느꼈으면 합니다. 오늘 저희 강의가 그런 여러분의 앞날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